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4시간. 서해 최북단의 섬이자 중국과 북한이 더 가까운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는 현재 해병대 제6여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한 비행장. 분주한 손길에 해병대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찰 드론인데요. 광범위한 해안 지역 감시와 사각 지역 정찰을 통해 효과적인 해안 경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네요. 드론에서 보내온 실시간 영상을 수신,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사격 통제에 따라서 올 수 있겠지. 그다음에 펌프 작용식. 여러분들 총알을 앞으로 전진했다가 후퇴함으로써 탄을 장전하고 탄표를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해병대의 사격장에서는 유탄 발사기 실탄 훈련이 있는데요. 훈련 현장을 담당하는 장세현 대위는 6.1대대 1중대 대원들을 이끄는 중대장입니다. 교육장에서도 안전을 강조하며 대원들에게 자세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는 배하고 가는 자 구멍 표적까지 일치하게. 보시고 천천히 열면서 준비된 사로부터 사격 개시. 개시. 일단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해야지 반동을 최소화해서 적을 정확하게 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외에도 안전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무리 적을 제대로 살상하더라도 인원들이 다치게 되면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갈 때 탄은 자기가 직접 수령을 해서 바로 통제관한테 넘겨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적 확인을 하고 탄약 인수할 때 탄약을 받도록 하고. 폭탄 2발 이상무. 폭탄 2발 이상무. 탄약 인수. 탄약 인수. 탄약 장전. 탄약 장전.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조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총과 달리 곡사화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확한 목표 지점 타격에 성공하기까지 대원들에겐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훈련은 박격포 사격입니다. 보병 간 전투에 있어 가장 위력적인 무기 중 하나인 박격포는 높은 아치를 그리는 탄도 덕분에 근접전과 진지전의 용도로 활용되는 중요 화기입니다. 오늘 하는 훈련은 중대 박격포 사격 훈련입니다. 박격포는 중대 근접 화력을 지원하는 무기로 사거리나 살상 반경을 고려했을 때에는 중대에서는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준 아직 하고 있어? 조종자 됐어? 아직 하고 있어? 우리 오후에 기폭탄 사격할 때 축사탄 사격도 많이 했고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안전하게 잘 하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후반장 지휘 잘 따르고. 장세은 대위의 훈련 독려를 받은 1중 대원들은 높은 정확도를 이뤄내기 위해 서로 간의 화합하에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 별로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많이 있는 중대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중대장님께서는 저희 60mm 포반이 여단 최고의 우수 포반이 되도록 체계화된 조포 훈련과 그에 할애된 시간을 항상 배정해 줬으며 저희 60mm 포반에게 항상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줬습니다. 두려움 없는 강한 해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실질적인 훈련과 강한 체력뿐만은 아닐 겁니다. 리더에 대한 대원들의 믿음과 신뢰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장세은 대위님은 복 받으셨네요. 백령도의 새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과의 시작으로 함께 모여 체조를 하며 신체와 정신을 가다듬고 군인으로서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장세은 대위가 매일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은 생활관에서 대원들과 만나는 일입니다. 필승. 밤새 특이상 없었어? 한 22시 반쯤에 끝나서 샤워 못해서 샤워하고 잤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직접 대원들의 안부를 챙기며 마음을 쓰는 것은 훈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침에 뭐 특별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특이사항을 잘 보고는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부터 바르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진지공사를 실시를 할 건데 진지공사 할 때마다 중대장이 강조하는 거 안전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장세은 대위가 거듭 안전을 중시하는 오늘의 과업은 바로 진지공사인데요. 정찰 및 작전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실시합니다. 3분의 2 했으니까 남은 3분의 1 오늘 끝내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자, 파이팅! 중대원들과 함께 경사가 가파른 진지까지 걸어서 이동하는데요. 단순히 지휘관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하기에 중대장에 대한 대원들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결단력 있으시지만 때로는 유연하시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중대원들 모두가 잘 따르고 존경하시는 그런 지휘관이십니다. 중대장님께서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가가가지고 방안을 대책을 해주시고 해결 방안을 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원들을 좀 더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려서가 성공과 폭발물 발견한 상황으로 5분 작전 대기 거리에 출동할 것. 전원급 작전 성공과 폭발물 발견한 상황으로 5분 작전 대기 거리에 출동할 것. 폭발물 발견으로 인한 5분 전투대기부대 출동 상황 발생. 출동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무장을 한 해병대원들이 이동합니다. 불과 10여 킬로미터 남짓 북한과 떨어져 있는 백령도의 특성상 섬 전체가 언제든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임무를 단계별로 숙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5분 전투대기부대 출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폭발물 발견으로 인한 출동이었는데요. 일단 폭발 추정 물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5분 대기가 현장 원점 보존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정보 분석조는 현장 통제를 일단 실시합니다. 그리고 폭발 추정 물체는 대대에서 먼저 처리를 하기 전에 상급부대 EOD를 협조를 해서 폭발 추정 물체가 폭발 위험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폭발 위험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대대 정보 분석조는 현장으로 이동해서 그 추정 물체에 대한 외관과 그다음 모양 등을 다 확인을 해서 이게 적이 두고 간 건지, 즉 대공 혐의점 개연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개연성에 대한 유무를 판단 후에 대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 의심 없기 때문에 정보 분석조에서 회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도서 최전방 백령도에서는 야외 수경지에서 실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주간에는 장비 위주의 훈련을 숙달하고 야간에는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기암괴석과 절벽, 변덕스러운 날씨, 일교차 등 백령도의 대원들에게 수경 훈련은 실전을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인원들의 유기적인 임무관계를 형성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작전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부족했던 수행 능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급부대에서 지정한 일정 시기에 해양 경계력을 보강하고 소대 전술 훈련을 병행하면서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여단의 해양 경계력까지 보강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생활권 대신 야외에서 먹고 자며 일상과 훈련을 이어가야 하는 시간들이 해병대원들에게는 분명 힘들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경지 훈련에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에 맞는 전술훈련과 단결력, 그리고 끈끈한 전우회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밤낮이 바뀌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근무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은 적응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중대에 있을 때는 중대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대원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 수경을 하다 보니까 소대원들과 단합도 되고 이야기도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경계작전 훈련뿐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선제 타격을 했다는 가정을 하고 잔적 소탕을 주안을 두고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10명의 인원에서 이 기동로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적과 마주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이뤄내기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원들이 하나 되어 훈련을 거듭합니다. 적이 아군의 존재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빠져나가는 적을 막기 위한 잔적 소탕 작전을 훈련하고 있는데요. 대원들 간의 소통을 중시하며 신속하게 단합하여 하나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전장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한민국 지형의 70%, 80%는 산악지형이므로 실전에 입각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야지에 나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무적 해병들이 지키고 있는 백령도에 오늘도 어김없이 어둠이 내립니다. 이제 야간 경계 작전이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어둠 속에서 소리와 불빛에 반응하며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합니다. 야시 장비를 활용하지만 낮과는 달리 사물을 신속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신체 기능을 총동원해야 하는데요. 어둠 속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적의 침입은 물론 날씨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며 초소 근무자들은 더 큰 책임감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제 초소 근무 쓰면서 이제 바로 앞이 최전선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실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실제 상황들이 가장 인상 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힘들거나 춥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병대 일원으로서 저는 충분히 지금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병대 일원으로서 서북도서 절대하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해병대원들 덕분에 이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번엔 특별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대원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은 마일즈 훈련을 통해 실제 전장 상황을 구현하고 교전 훈련을 실시한다네요. 공격조부터 20발 수령 후일 사판하겠습니다. 보통 20발 이상도. 일지대까지는 다 같이 가고 일지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지대에서 한 40발 중에 20발은 어머 사격하는 데 써도 돼요. 일단 기본적인 저희의 임무는 통신 장비 그리고 통신 기반망을 지원을 하는 데 있지만 해병 이제 서해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전장 상황에 부합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일즈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미흡사항으로 A조는 소대장의 지시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1지대에서 3지대로 이동 시에 복면 부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정보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일단 육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최북단이다 보니까 항상 적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도가 많이 높는 건 사실입니다. 긴장도가 높긴 하지만 언제든지 적이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작전 즉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하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해병대원들의 활약은 쉴 틈이 없는데요. 안 오고 서식동과에서 아, 죄송해요. 아니 이거 어떡하냐 가서면 한 달에 2번씩 오고. 옥수수 2만 원어치 사다 두고 기다리나 아니 겨울에 여기 우풍이 세가지고 뭘 좀 해야 되는데. 뭘 하나 어떡해 저희가 요건 해줄게요. 아니 그냥 두어 왜? 아니 그냥 둬 내가 해야 그냥 두어 아니 그냥 두어 할머니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유 집일 다 해줬잖아 작년 여름 내 그 더운데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많이 도와주고 말고 그냥 노상하시고 청소해주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일하는 할머님의 모습이 안타까워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천막을 설치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있거나 혼자가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김기용 상사는 한 달에 2번 마을을 찾아옵니다. 말벗도 되어드리고 소소한 집안일도 도와드리는데요. 여기 전기 보고 이런 토목 보는 기술자가 또 있어요. 저희 부대에. 처음엔 혼자 하던 봉사가 이젠 점점 인원이 많아져 나눔 동행이라는 어엿한 봉사단까지 만들게 되었다네요.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부대 생활하는 중에서 좀 여기서 생활을 좀 잘하고 싶어서 그 복지관에서 제가 이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독거 어르신 집이 몇 집 있다. 그래서 그분 복지사 선생님하고 현장을 와서 확인한 결과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때부터 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하지. 다음에 또. 제가 말벗을 해드리면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게 눈에 이제 보이고 아까 막 반겨주시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지금 고향에 혼자 계십니다. 이렇게 독거노인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저도 이제 할머니 혼자 계시지만 아직 많이 못 찾아뵙는 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찾아뵙고 이제 말벗 해드리고 하면은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해병대와 주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 도우며 삶을 이뤄가는 곳 백령도.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 이장님은
민과 군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육여단이 이제 이 주민들하고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민관군이 이제 육여단이 있음으로 해서 백령도 주민들의 이제 어떤 지금 농번기가 지금 됐지만은 사실 농사일이나 어떤 지역의 경제 같이 섬이다 보니까 한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그런 거죠. 네. 백령도는 도서 지역이지만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손이 가장 필요한데요. 농번기 들판에서는 농사일을 하는 해병대원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해병대원들이 일손을 거들러 나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힘들었던 마을 어르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농사하려면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기. 많이 부족한데 여기서 군부대에서 내민 지원을 안 해주면은 뭐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대원들이 이거 말투도 봐가지고 그랬잖아요. 항상 고맙죠. 서북도서 최전방의 수호만큼 중요한 일은 어쩌면 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네, 저희는 서북도서 절대사수라는 표 아래 완전한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염려 마시고 유교단 수색중대, 나아가 해병대 전 장병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육지에 있는 가족들과 국민들이 편안하다면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람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무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근무를 쓰는 만큼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 친구들 모두 이제 다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라 생각해. 엄마, 아빠도 내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나도 많이 사랑해. 아버지, 어머니, 제 고향 백령도 제가 사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는 무적의 해병들. 이들의 강인함과 책임감 덕분에 국민들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서북도서 절대사수를 위한 해병대 제6여단의 오늘을 응원합니다.